지난 영상에서 해화문을 시작으로 카톨릭대학 뒷길, 삼군부 총무당, 이화마을을 지나 흥인지문까지의 낙산 구간을 지나왔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인지문에서 장충체육관까지의 흥인지문 구간을 둘러보려 합니다. 1.8km의 구간으로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도성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쉬운 부분은 DDP를 개발하며 가옥들의 터는 복원하였으나 도성길은 복원하지 않은 것이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훈국채근겸동 역장, 10인 사한필령 1패장 절충, 성세각 2패장 절충 김수선. 강희 45년 4월 개축. 절충은 정삼품 무간벼슬인 절충장군의 준말이고, 채근겸독은 축성의 기획과 감독을 겸한 직책이다. 훈련도감의 관리인 한필령이 공사를 총괄하고, 1구간은 절충 성세각, 2구간은 절충 전수선, 3구간은 사과 유재한이 공사를 했고, 석수의 우두머리는 오유선이며 1구간 석수는 양유고, 2구간 석수는 황승선, 3구간 석수는 김정립이 참여하여 1706년 숙종 32년 4월에 고쳐 쌓았다. 오늘날 준공비에 새겨진 공사 참여자 명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공사실 명제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그 방면 감독관에게 보수를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흥인지문을 지나 청계천에 다다르면 동대문 시장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동대문 일대의 상권은 광장시장을 기점으로 확장해서 청계천을 따라 방산시장, 동대문시장, 평화시장이 늘어서 있다. 이곳은 의류 패션 산업의 중심지이다. 인근에 있던 조선시대 훈련원 자리는 국립의료원이 들어서 있다. 도성 안의 물줄기는 이곳 청계천에서 만나 오간수문을 거쳐 도성 밖으로 흘러나갔다. 오간수문 남쪽에는 수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남산에서 시작한 물줄기들이 도성 밖에서 청계천을 만나는 남수문동천에 만든 두 개의 수문이다. 그래서 이간수문이다. 이간수문은 일제가 이 일대에 경성운동장을 세우면서 땅속에 묻혔다가 2008년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DDP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햇빛을 보게 되었다. 동대문 운동장 관중석 밑에 매몰되어 있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간수문은 80년 넘게 땅속에 있었는데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한다. 그러나 오간수문은 원형을 알기 어려워 추정해서 재현해 놓았다. 이간수문이 운동장 관중석 밑에 있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섭정궁에 노릇을 했던 히로히토 황태자의 결혼식 선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운동을 사랑하시는 동궁 전하의 기념사업으로 운동장 설치 계획을 세움은 적당한 처치라는 것이 그 이유로 경성운동장의 건립부지는 몇 차례 후보지 검토 끝에 훈련원공원, 황금정 6정목, 7정목 일대로 선정되었다. 이때 흥인지문 남쪽 성곽과 청계천의 오간수문이 헐린다.
DDP 자리에 있었던 이간숨은 훈련도감, 하도감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1925년 10월 경성운동장을 만들었다. 이간수문은 DDP 뒤에 있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에는 DDP를 건설하며 발견된 조선시대 건물 유구 등도 옮겨 전시하고 있다. 야외 유구 전시장에서는 당시 건축 구조의 변화 양상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유구들은 조선 전기 9년 건물치 유적으로 건물치 윩기, 우물 삼기, 연못기 등이 있다. 또한 제철 및 재련 공방터, 소성 유구 작업장과 배수로 등을 통해 당시의 기술 공정도 살펴볼 수 있다. 치성은 성곽에서 바깥으로 돌출된 구조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 공격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동대문 운동장 발굴 조사로 존재가 확인되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구로 나가면 길 건너 한시 방향으로 광희문이 있다. 수구문 또는 시구문이라고도 한다. 광희문은 시체가 나가던 시구문이다. 그런 이유로 일반 백성들도 출입하기를 꺼리는 문이었으나 이 문을 이용한 왕이 있었다. 바로 인조이다. 조선의 16대 국왕인 인조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사가 예상보다 빨리 도성에 접근하자 강화도로 가려던 방향을 틀어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부 무너지고 60년대 퇴계로를 내며 헐린 것을 1975년 지금의 위치에 옮겨 복원해 놓았다. 광희문에서 성벽은 다시 보이지 않는다. (1930년대에) 동양척식회사가 이 일대의 문화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한양도성의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되었고 해방 후 1960년대 이후에 신축된 주택들도 성벽을 파괴하였다. 일제시대 경성 집중 개발로 인구수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경성이 포화 상태가 되고 주택난이 심각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대규모 필지를 사들여서 민간에 분양을 한다. 당시의 주택은 관사, 사택, 문화주택, 한옥주택, 아파트, 영단주택, 부영주택 등으로 계층과 직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점점 더 개발될수록 경성은 사대문을 벗어나 확장이 된다. 장충동은 원래 금이형 관리 지역이라 도성 안에 있으면서도 매우 한산한 곳이었다. 한양 도성을 헐고 조선 말에 항일 인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충단을 공원으로 바꾸고 유곽과 요정을 세운다. 사실 이 대목에서 화가 치미는 건 경복궁에 있던 세자의 집무실을 헐어다가 일본식 요정을 세운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양척식회사의 자회사가 최고급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한다. 장충동은 일제시대 때부터 상류층들이 살던 고급 주택단지가 된다. 장충동에서 시구문으로 한양성곽 경계를 넘어가면 도성 밖에 공동묘지 겸 빈민촌인 신당동이 있었다. 성곽이 헐리고 교통이 좋아져서 도심과 가까워지니 공동묘지는 옮기고 빈민촌은 허물어서 일본인 위주의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 현재 성돌은 주택의 담장이나 축대로 사용되고 있다. 장충동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면 도명태의 지붕을 가진 장충체육관이 보인다.
다음 구간은 이곳 장충체육관 뒷길을 시작으로 남산 팔각정을 지나 안중근 의사기념관, 백범광장까지의 남산 구간이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